한 주간의 빠른 소식 정리 주간 김요케 시작합니다. 일본을 발칵 뒤집었던 불륜의 주인공 히가시대 마사히로와 카라타 에리카 이슈는 캐청자시라면 잘 아시죠? 히가시대 마사히로가 주연인 드라마 케이지 또 켄지, 한국말로는 형사와 검사, 공식 인스타그램에 다시금 단체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역시 또 히가시대 마사히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사진도 올라와서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왼쪽에 있는 배우가 공동주연인 키리타니 켄타죠. 일부러 어깨동무까지 하고 사진을 촬영했는데 히가시대는 계면적인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일본에서 TV 틀면 자주 보이던 사람들이죠. 일은 일이잖아요.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출연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드라마의 종방연이 10일 새벽 1시에 열렸었는데요. 보통 종방연을 이렇게 하진 않죠. 그런데 요즘 전 세계가 난리니까 이런 파티나 모임도 자제하라는 TV 아사히 측의 공지가 있었기 때문에 파티를 하는 대신에 촬영이 끝나고 나서 가볍게 한잔하는 자리를 가졌던 모양인데요. 이때 건배를 하면서 키리타니 켄타가 히가시대 야 임마 하면서 질타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공개적으로 사과할 기회를 준 거죠. 그러자 히가시대 마사히로가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으면서 연거푸 고개를 숙이면서 여러분께 폐를 끼쳤습니다 라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방송사 직원부터 스텝, 배우까지 하나하나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키리타니 켄타도 끝까지 격려를 해줬고요. 저도 다 보진 못했지만 드라마 자체도 괜찮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속편이 나와도 좋지 않겠냐 라는 트위터가 좀 올라왔고요. 히가시대를 다시 기용하는 건 반대다, 아니다 이렇게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히가시대는 최근에 영화에서도 하차를 했죠. 이 영화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의 원작이고 원래 촬영이 봄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역할이 불륜하는 남자였다고 하네요. 제작사는 카라타 에리카와 같이 나왔던 영화죠. 아사코의 제작사라고 합니다. 이 영화 캐스팅 논의를 하던 도중에 불륜 스캔들이 터진 거고요.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조만간 영화 컨피던스맨이 개봉을 하잖아요. 이 영화가 일본 영화 중에는 좀 잘 되는 영화죠. 후지TV 건데요. 후지TV가 요즘 손대는 것마다 잘 안 돼서 이 영화가 좀 중요한데요. 불륜이 터지면서 일정이 전부 무산이 됐습니다. 4월 초에 시사회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대로 가면 무대 인사를 할 때 히가시대한테 완전히 관심이 쏠려버릴 거기 때문에 후지TV가 히가시대한테 좀 미리 사죄 기자회견을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히가시대 소속사 측에서 난색을 표했고, 그래서 공동주연인 나가사와 아사미가 홍보를 거의 혼자서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나온 상태인 거죠. 그런데 돌연 히가시대가 3월 17일에 다큐멘터리 영화의 공개 직전 토크 행사에 나온다고 한 거죠. 당연히 요즘은 여러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못 있으니까 객석에 있는 건 보도진밖에 없겠죠. 이때 좀 얘기를 하지 않겠나 싶고요. 컨피던스맨 측에서는 자기네가 처음이 아니니까 다행이다 라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거죠. 지금 히가시대 부부는 별거 상태죠. 히가시대는 부부관계 복원을 원하고 있지만 아내인 아는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이혼까지는 안 할 거다 라는 관계자의 말이 있었는데 별거가 장기화가 되면서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마도 이혼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는 이번 일로 주가가 좀 올랐어요. 최근까지 기린맥주, 시쉐이도, 미쯔비시 계속 광고를 찍어 왔었죠. 일반적으로는 CF 계약할 때 이혼 같은 걸로 크게 이미지가 저하된 경우에는 하차하는 조항이 들어있거든요. 만약 둘이 합치더라도 히가시대의 광고 위약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채무를 어떻게 할지도 문제죠. 그래서 정말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조니뎁과 앰버허드의 재판, 일하고 쓰고 전쟁이죠. 지난주에는 조니뎁하고 폴베타니가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예전에 올렸다가 삭제된 조니뎁과 앰버허드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조니뎁 손가락에 일부 잘린 일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앰버가 조니에게 이 쓸모없는 뚱땡아 라고 말하면서 언쟁이 있었던 걸 목격한 사람이 있었죠. 로버츠라고 조니의 부동산 관리인인데, 알아보니까 그냥 건물 같은 거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니 뎁이 바하마 쪽에 섬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섬의 관리인인 거죠. 밝혀진 새로운 사실이 뭐냐면 그 손가락 사건이 있던 당시에 조니 뎁의 딸인 릴리 로즈 뎁과 릴리의 친구 아들인 존도 그 장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정확한 목격자다 아니다 이건 아직 모르겠는데요. 릴리는 아빠인 조니 뎁을 지금까지 계속 옹호하고 있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되는 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앰버는 일방적인 폭력을 당했다는 주장과 자료를 계속 내놓고 있었고, 조니는 녹취록으로 일방이 아닌 쌍방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녹취록 이후로 여론이 확실히 술렁거리긴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앰버가 자신이 조니에게 폭력을 행사한 게 딱 한 번이고 그건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엠버가 말하길 2015년 3월 무렵 옷장 속의 물건을 비롯해서 집기들을 파손하면서 조니가 나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내 동생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위험이 닥칠 것이 두려워 조니의 얼굴을 때리고 여동생을 떼어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내가 공격한 순간은 그게 다였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증언을 버지니아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엠버 워드는 또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이 연이어서 포착이 되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 파파라치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사람들이 엠버의 연인인 비앙카의 패션이 좀 조니 뎁스러운데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또 조니 뎁이 문신을 새길 정도로 사랑했던 위노나 라이더가 조니 뎁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죠. 지난 몇 년간 조니의 폭력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걸 알고는 있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랑 수년을 사귀면서도 한 번도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쓴 적이 없었다. 진심으로 말하건대 조니 뎁은 성실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다 라고 위노나 라이더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노나 라이더가 조니 뎁을 옹호한 게 처음이 아니죠. 2016년에 타임즈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도 조니 뎁이 폭력적인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위노나 라이더의 이런 주장 역시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증거의 일부로 쓰일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리비안의 해적 6편을 조니 뎁이 출연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죠. 작년 10월에 제작이 진행된다는 뉴스 이후에 당연히 조니도 출연할 것으로 보였는데 관계자 측은 조니의 출연은 미확정이다 라고 못을 박았었고 조니와 엠버의 이혼 소송 문제 때문에 디즈니가 조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얼마 전 관계자가 조니의 이혼 소송은 끝났고 조니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 디즈니의 중역들이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6편의 각본은 지난해 에미상을 수상한 HBO의 드라마 체르노빌의 각본가인 크레이그 메이진의 캐리비안의 해적의 총 4편의 시나리오를 썼던 테드 엘리엇이 가세하고 제리 브루카이머가 프로듀서로 복귀를 합니다. 조니 뎁이 없는 해적 시리즈는 애초에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이 들어갔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된 거 아니냐 뭐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 김효케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알려드렸었는데 배우 톰 행크스가 양성 확진이 났죠. 톰 행크스가 인스타그램에 이런 사진을 올렸었는데 이게 3월 11일이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리타와 나는 호주에 있는데 감기에 걸린 것처럼 피곤하고 몸이 군데군데 아프다. 리타는 오한을 느끼고 있고 미열도 있어. 그래서 검사를 받았고 양성이 나왔어.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의료인들에게는 따라야 할 프로토콜이 있어서 우리 부부는 앞으로 감시되고 격리될 거야. 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톰 행크스 팔로우하고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톰 행크스가 몇 년 전부터 분실물 같은 거 있죠. 장갑이나 신발, 양말 이런 걸 발견할 때마다 그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본다면 참 의미 있는 게시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된 톰 행크스 부부에게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자 두 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챗 행크스와 콜린 행크스가 인스타그램에서 부모님들의 근황을 알려왔습니다. 질병이라는 느낌도 딱히 없고 그들도 거기까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혼란스럽겠지만 건강에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두 분 사진을 보면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예언 애니메이션 심슨 무비에 톰 행크스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극 중에서 스프링필드가 엉망이 되고 세계가 팬데믹에 빠지죠. 그래서 도시 전체를 격리시키거든요. 그때 톰 행크스 같은 캐릭터가 나와서 톰 행크스의 목소리로 신뢰성을 잃어버린 정부를 위해서 새로운 그랜드 캐년의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 홍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자신은 오염물질에 감염돼서 격리돼야 한다는 비아냥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톰 행크스는 격리되어 있습니다. 네, 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 김효케에도 해리포터의 다니엘 레드클리프 얘기를 들려드렸었는데요. 얼마 전에 재밌는 해프닝이 하나 있었거든요. BBC의 가짜 트위터 계정으로 누가 속보를 때린 거죠.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양성이 떴고 유명인 중에 최초의 확진자다. 이런 거짓 정보를 확산시키면서 난리가 났는데요. 이 트윗이 7시간 동안 떠 있었는데 762번 리트윗되긴 했지만 가짜 계정이라서 팔로워가 125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거를 뉴욕타임즈의 백악관 특파원인 매기 하버맨 같은 사람들이 리트윗을 하면서 완전히 확 퍼진 겁니다. 그래서 직후 다니엘 측에서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요. 거짓 트윗을 썼던 2명의 기자가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도 큰일이죠.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고 모든 문화 컨텐츠의 제작 일정도 지장을 받고 있죠. 영화계는 정말 암담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쭉 정리를 해보자면 분노의 질주 9이 5월 20일에서 내년 4월 2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주연 배우인 빈 디젤이 영화 산업이 위협받는 시대야말로 영화가 필요하다 라면서 극구 아니라고 했었는데 하루 만에 번복이 되면서 연기가 됐습니다.
더 뉴 뮤턴트는 4월 3일에서 연중으로 연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연기되는 게 더 익숙하죠. 뭔가 이대로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07 노타임 투 다이는 4월 10일에서 11월 25일로 연기를 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개봉 연기 레이스에 시작점을 찍어줬죠. 콰이어트 플레이스 파트 2도 3월 20일에서 연중으로 연기를 발표했는데요. 이 영화도 개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감독인 존 크레신스키가 이렇게 자신의 인스타로 연기를 발표했고요. 이 영화는 3월 8일에 월드 프리미어도 했었기 때문에 설마 싶었는데요. 연기가 됐습니다. 뮬라는 3월 27일에서 연중으로 연기를 하죠. 5개 광고 및 상영관도 다 잡아놓고도 뮬라는 연기를 했기 때문에 업계에는 지금 좀 충격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마블 영화인 블랙 위도우는 예정대로 간다라는 것인데요. 마블 페이지 4에 있는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들을 포함해서 각 작품 간의 연관성이나 역학관계가 있기도 하죠. 디즈니가 또 워낙에 영화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2027년까지 제작 일정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정도로 일정이 타이트한 건 맞습니다만 뮬란이 개봉 직전에 유턴한 걸 보면 계속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것도 모릅니다. 샹치 앤 더 레전드 오브 더 텐닝즈가 촬영 중단에 돌입했고 디즈니 플러스로 선보일 팔콘의 윈터 솔저도 체코 프라하에서의 촬영을 취소하면서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DC도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플래시, 슈퍼걸, 배트우먼 시리즈물은 전부 촬영이 중단됐고요. 더 배트맨과 매트릭스 4편의 촬영은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제임스 건의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촬영 종료 후에 후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 자체를 뽑아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드웨인 존슨의 블랙 아담은 여름에 촬영을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임스 완 감독의 아쿠아맨 2는 아직 촬영 일정도 한참 남았고 엠버워드 출연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났죠. 그 밖에도 디즈니의 인어공주 실사판, 그리고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하면서 같이 넘어온 영화인 나홀로 집에 리들리 스콧의 라스트 듀엘 모두 제작 연기가 됐습니다. 라스트 듀엘은 벤 애플렉하고 맷 데이먼이 같이 나와서 좀 화제가 되고 있었죠. 프랑스에서는 잘 촬영을 마쳤는데 아일랜드 촬영을 못하게 되면서 아무튼 중단이 됐고요. 나이트메어 엘리를 기앰으로 델 토로가 작업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것도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이 영화에는 케이트 블란쳇, 루니 마라, 윌리엄 데포, 브래들리 쿠퍼가 출연하기로 돼 있었죠. 나이트메어라고 예전에 호러 영화가 하나 있었죠. 여기서 등장했던 프레디 크루거가 거의 13일의 금요일에 제이슨과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런데 나이트메어 엘리는 그 영화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소설 원작의 스릴러입니다. 원래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불발이 됐어요. 그리고 피터팬 실사판도 제작이 미뤄졌습니다. 그 밖에도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로 겨울왕국 2를 6월 26일에 공개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걸 3월 15일에 공개하고 해외는 3월 17일에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도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극장이 안 돌아가니까 스트리밍으로 영화를 일찍 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코미콘 잘 아시죠? 그 코미콘이 원더콘이라는 행사도 하는데요. 원더콘도 코믹스랑 영화에 대한 기획이나 뉴스 발표를 엄청 하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원더콘이 연기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게빈 뉴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직접 2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죠. 7월달에 열릴 코미콘은 아직 괜찮다라고 이렇게 트윗을 올리긴 했는데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인도, 레바논, 쿠웨이트는 극장들이 아예 폐쇄가 됐고요.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도 극장을 폐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멕시코, 호주, 브라질은 아직 극장이 열려는 있는데 시간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또 디즈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테마파크를 비롯해서 플로리다와 파리에 있는 모든 테마파크 역시 폐쇄를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도 최소 2주 이상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디즈니의 실사판 피터팬의 웬디와 피터가 캐스팅이 됐죠. 웬디는 레지던트 이블의 밀라 요보비치의 딸인 에바 앤더슨이 맡았고요. 에바 앤더슨은 블랙 위도우에서도 나타샤 로마노프의 아역으로 나온다고 하죠. 피터팬 역은 알렉산더 모론이라는 아역 배우가 맡기로 했는데요. 영국의 코미디 드라마에 출연했던 경력이 있죠. 한간에는 디즈니 플러스로만 전달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극장 개봉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의 근황인데요.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의 두 딸이 올해 초에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녀 자하라, 차녀 실로인데요. 어떤 수술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경과는 좋다고 합니다.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모두 병원에 계속 머물렀다고 하고요. 가족의 중대사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서로를 도왔다고 합니다.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이 한국 대학에 입학을 했었고 LA의 한인타운에서도 종종 파리바게뜨 이런 곳에서 뭔가를 사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 예전 한 인터뷰에서 안젤리나 졸리는 자신은 해외에 거주하고 싶어 하고 브래드 피트는 미국에서 살고 싶어 했다는 두 사람의 온도차를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커플은 브란젤리나라고 불리면서 소위 세기의 커플이었죠. 사실 이런저런 사건이 둘 사이에 정말 많았습니다. 원래 두 사람은 2016년에 안젤리나 졸리 측이 먼저 이혼을 신청하고 소송에 들어갔죠. 그러다가 2년 반이 넘도록 정식 이혼 성립이 안 됐었는데요. 자녀 6명을 사이에 두고 2018년 11월에는 양육권 분쟁도 합니다. 두 사람이 이혼을 한 이유가 브래드 피트가 대마초랑 술을 많이 해서 그렇다, 마리온 코티아르랑 불륜을 저질렀다, 브래드 피트가 아동학대를 해서 FBI가 수사를 했다, 브래드 피트가 자신의 결백을 위해 스스로 약물 및 알코올 검사를 받았다, 별별 소문과 정보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 법원이 2018년 4월에 분할 절차를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집이나 재산이나 양육권 같은 게 아직 해결이 안 돼도 이혼을 먼저 인정을 해주는 거죠. 서로 단독 양육권을 요구하다가 결국에는 공동 양육권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반나절 전쯤에 조커의 감독인 토드 필립스가 자신의 인스타에 이런 사진을 올렸네요. 자신 역시 수년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토드 필립스가 원래는 코미디 영화 감독으로 정평이 나 있었죠. 그런 나름의 센스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G였습니다.